최초! 와! 세계 최초! 와! 우주 최초! 와! 정신부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와와와와와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오늘 115회 꼴통쇼 오늘 또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 소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욕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네, 함부로 치료하지 않고요. 욕도요. 그거 아세요? 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욕을 해야지 맞습니다. 치료가 돼요. 그 일화 좀 소개해 주세요. 왜 욕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죠. 부정적인 애들은요 절대 욕해도 안 돼요. 맞습니다. 걔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분들한테 욕을 하면 네, 작은 알약 같아요. 그래서 싹 맞아요. 변하는데,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분들하고는 눈도 안 마주쳐요. 아까 유태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질문하지 않은 사람한테 전 절대 답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약이 아니라 독이에요. 네. 왜냐면 난 궁금하지 않는데. 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많은 거 얻어가시고 또 끝나고 디프리 있으니까 꼭 놀러 오세요. 네. 하셨죠? 네. 자, 이영석이라고 인사하고 이영석이에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와! 욕 테라피스트. 네. 고맙습니다. 욕 테라피스트. 욕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욕 테라피스트 네. 이영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 이렇게 가득 메우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와우. 자, 오늘도 또 우리 꼴통쇼를 위해서 또 이렇게 네. 멋진 기업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주식회사 4시 33분 그리고 러쉬 주노 헤어에서 저희 제작비를 함께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네. 저희가 계속 후원을 받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원도 받지 않고 네. 2년 6개월 동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후원비가 남은 비용들은 저기 중국 하얼빈의 만방 국제학교. 국제학교에 가정이 조금 어려운데 네.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후원해서 보내고 있고요. 네. 거기 만방 국제학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는 세계 국제 대학들 하버드, 옥스퍼드, 펜실베니아, 스탠포드 뭐 이런 대학을 거의 전 학생이 다 가는 학교예요.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학교고 놀라운 거 뭐냐면 여기는요 성적으로 아이를 뽑지 않아요. 네. 그 아이의 태도로 아이를 뽑아서 공부는 교육시키면 된다는 게 이 만방국제학교의 어떤 맞습니다. 철학이에요. 네. 자세가 나쁜 아이는 절대 교육해도 안 되고 자세가 바른 아이는 네. 충분히 교육하면 가능하다는 거. 네. 관심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기업을 저희가 또 스폰서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저희가 또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규정도 모르고 있고요. 모르고 있죠. 또 간접 광고뿐만 아니라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보다도 저희는 더 열심히 네. 광고해드리고 있으니까 TV는 꼭 많이 봐주시죠. 삼성이죠. 맞습니다. TV는 삼성. 네. 자, 그다음에 자동차는 현대. 현대. 역시 현대 기아차. 네. 정말 이제 세계적인 뭐 탑 5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탑 원입니다. 탑 원입니다. 자, 우리 현대자동차 지금 저희가 2년째 떠들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연락은 안 왔어요. 네. 자, 이제 오늘 자, 오늘 또 우리 115회 꼴통 마스터를 네.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 저희는 또 이제 한번 직접 그냥 뵙긴 했었습니다만. 네네 갔는데 뭐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맞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정말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우리 스칼라티움이라는 예식장이 있는데요. 그냥 공간이 아닙니다. 네. 그냥 예식을 할 수 있는 공간만이 아니라 이곳을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맞습니다.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스칼라티움의 신상수 마스터, 여러분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상수. 반갑습니다. 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남들은 이렇게 신상수를 아주 곱게 외치는데 우리 신상수 대표는 스스로에게 데모를 하듯이 신상수. 예. 반갑습니다. 좀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 밑에 100m 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예, 걸어왔습니다. 예, 그 예전에 강남 목화의식장을 스칼라티움으로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고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저희는 에딩홀이 아닙니다. 예,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부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스칼라티움입니다.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 자기 부정이라는 말 되게 멋있네요. 우리 보통 보면 자기 긍정해라, 자존감을 키워라 이러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영역을 부정해서 네. 틀을 깨겠다. 어쩌면 뭐 그간에 뭔가 그 비합리적이고 네. 좀 비이성적이었다라 그럴까요?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보고 성찰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웨딩홀이라는 것이 이렇게 현사에 새롭게 태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예. 자, 그러면 네. 웨딩홀은 이제 뭐 너무 멋지시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많은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미리 광고도 했지만 네. 이렇게 작은 정말 저기 매장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 지금 뭐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웨딩홀을 갖고 계시는데 네. 우리 그 뭐야 신상수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 평범한 네. 뭐 늘 즐겁고 유쾌한 그런 사람이었죠. 뭐. 그래서 약간 제가 좀 네. 이렇게 실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얼굴 표정 자체가 되게 이렇게 그 장난기가 이렇게 가득한 소년처럼 네.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 저는 뭐 그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이제 그 제 어릴 때 좀 프로필들 이런 게 나오는데 재밌는 걸 많이 찾아서는데 특별히 이 제가 추송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추송웅이 되고 싶은 그게 고등학교 때 가득한 그 열망. 옛날에 그 유명한 배우 예. 추송웅 그래서 씨. 연극부 활동을 고등학교 때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이제 그 민속문화연구회 탈반 뭐 이런 거라든지 또 풍물패도 몇 개 만들고요. 또 민족극 연구회라고 이런 공연 동아리 많이 만들어서 4년 내내 그냥 공연만 하고 다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그러면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는 네. 어떤 가정에서 자란 분이셨어요? 우리 그냥 아주 시골에서. 아주 그 네. 전라도 곡성이라고 곡성. 예, 아주 곡소리 그- 나는 곡성에서. 곡은 안 나요. 네. 왜이 시골 생활을 저는 그 어릴 때 그 시간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네.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골에서 네. 이렇게 뭐 부유한 집에 있었어요? 아니면 뭐 부유하지 않은 뭐 시골에서 뭐 일반적이죠 그냥. 예, 네. 시골 생활. 땅 한 10만 평 갖고 있고 예, 또 예. 10만 평에 예. 대자연이 다 제 거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 아이였던 거예요? 3남 4녀 중에 막내예요. 막내. 예, 7남매. 그러면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예. 들판에서 뛰어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곡성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 뭐 학교 때문에 다 대학교? 그렇죠 뭐. 예. 시골살이 하다가 뭐 학교 때문에 올라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성적 때문에 그냥 서울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뭔가 큰 뜻을 갖고 서울에 가야겠다. 무슨 어린 사람이 큰 뜻이 있고 네. 그러겠어요. 남들 배운다고 하니까 배우는 길에 올라오고 그러는 네. 거지. 뭐 얼마나 큰 뜻이 있겠어요. 아니 그 뭐 전공은 뭐셨어요? 예. 전공이요? 네. 그 뭐 사회학이요. 사회학.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고등학교 때도 연극부 있었고 예. 또 대학도 동아리 다 연극 뭐 네. 탈춤 뭐 이런 거 다 어떤 그런 예능이나 이런 쪽이었는데 우리 때는 전공과 상관없는 부전공이 네. 확실한 전공이었죠. 예. 그래서 사회학과도 저희는 그때 당시에 사회악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어떤 그 참여적인 그런 학생 운동이나 제반의 것을 그래서 많이 아까 이 했죠. 오른손에 예. 이 사회학이 담겼어요. 예. 이 손놀림이 이게 보통 손놀림이 아니었거든. 특히 이제 왜 탈춤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보면 풍물 동아리가 딱 리드해 나가면서 그게 있었거든. 그런 대학 생활을 하시다가 네. 그러면 연기나 계속 그런 쪽으로 어쩌면 부전공이 아까 그런 거였다면 계속 나가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도 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꼴통쇼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영광이 이제 아마 쭉 좀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여기서 요걸 계기로 해서 예, 이제 이걸 앞으로? 계기로, 그렇죠. 예. 저희도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 저희부터 함께 나가보죠. 나가보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대학 졸업해서 그러면 처음에 예식 쪽으로 아예 어떻게 사진 아니셨어요? 아니요. 그럼 뭐셨어요? 저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안 해오셨네. 아니 저희는 연구를 아니요 스스로 그래요? 얘기해 주셔야. 예. 네.
그냥 그 저는 이제 그 대학교를 마치고 나서 군대를 갔어요. 네. 25세 이등병. 와, 그래서 나이를 좀 드시고 가셨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갔죠. 그리고 나서 제대하니까 27살이고 27살에 바로 장가를 갔죠.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오자마자 장가를 가장 빨리 속전속결로 가고 와.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이제 그 부인하고 와이프하고 함께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겠다 해서 네. 보험 세일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세일즈 활동을 해서 뭐 연도 대상도 받고요. 잘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계기가 있었죠. 삼풍백화점에서 제가 영업을 했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불과 30분 전에 제가 거기에서 나왔고 한 달 내내 거기를 제가 영업 직단으로 해서 제 계약자가 100명 중에서 거기에서 1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이라는 것은 불행을 대비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운명한 순간 그 상품을 파는 저 역시도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사망 신고를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의 불행한 일에 있어서 도움은 드렸지만 어떻든 내 고객이 운명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이런 것에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좀 고객이 행복했을 때 상품을 팔아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래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게 과거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말. 그 살다 보니까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지금 현재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행복한 것을 파는 것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젠가라고 했을 때 제가 결혼했을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정말 누구보다도.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웨딩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죠. 아니 그때 그러면 혼자는 그런 결심을 하셨더라도 아내분께서도 그냥 선뜻 같이? 와이프하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와. 예. 그러니까 항상 같이 그냥 그래 저희는 그 대학교 때부터 와이프하고 함께 와이프가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많은 동아리 연극 동아리를 만들고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연출 대본 쓰고 뭐 연출하고 이러면은 항시 제 아내를 주인공으로 했던. 그래서 아주 지금도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저는 이 땅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최고의 멘토 역할은 우리 두 부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세상에 그런 것들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든가 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저희도 치열하게 부부 싸움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훌륭한 어떤 드라마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자신감도 있고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와 같은 용기라면은 뭐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모델로서 좀 세상에 알려주고 싶고 뭐 이래서 최근에 책도 쓴 거죠. 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웨딩 사업을 한 지가 19년 됐거든요. 내년이면 20주년이고 20주년을 총하면서 책을 썼고 그 책 속에는 뭐 브랜드에 대한 이렇게 스칼라티움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브랜드라는 것은 살아온 사람 창업자나 어떤 그런 사람 처음 시작했던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그 브랜드에 녹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저희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스칼라티움은 계단이거든요.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계단 철학을 다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인생의 결혼이라는 게 신분 상승이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왠지 자기 배우자를 능력 있는 뭐 남편을 만나고자 하고 내지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자 하고 하면서 은근히 의존성과 내지는 기대는 그런 것 그리고 내지는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사실은 그냥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 삐뚤어지고 잘못된 어떤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좀 사만쌍을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젠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당당하니 용기 있게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그 서로 의존적인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 속에서 서로를 더욱 함께 성장시켜 주는 것에 복무해야 한다. 서로 성장시켜 서로가 성장시켜 주는 관계가 진짜 올바른 관계가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성장시켜주는 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사의 경제적인 것 뭐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부딪혀서 서로 성장시켜줄 수 있는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로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저는 그 둘 간의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예. 예를 들면 이를테면은 그 가정의 불화라는 게 물론 저도 많은 그 실패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깨닫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정 내 폭력이라든지 내지는 폭언이라든지 내지는 다양한 그 잘못된 우리의 그 과도한 기대 속에서 그 서로에게 그 잘못된 어떤 상황들을 연출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게 아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50대 50의 지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뭐 많은 모험과 도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중에서도 항시 제 직관을 믿지만 제 직관 플러스 와이프의 어떤 섬세함과 내지는 와이프의 어떤 그 판단력을 항시 존중을 해주면서 그래서 내가 와이프를 설득시켜내지 못한다면은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항시 와이프를 설득해서 그게 100% 동의가 돼야지만이 사업을 진출한다. 이런 것을 아주 그 제가 가정 경제를 올바로 세워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올바름이 굳건하게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되면은 자녀들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피해들이 있을 것이고 힘들고 가정이 힘들면 곧 어떤 사회와 나라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최대한 내 스스로 내가 그런 그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저도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들하고 회의할 때 설득을 시키든지 설득을 당하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와이프도 설득 못 시키는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막 설득시키려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태우 박사님 말씀처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한테 이롭고 남한테도 이롭냐.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결혼식 할 때 사실 종철 씨가 사회받고 김창욱 강사님 노래했어요. 축가를요? 축가 불렀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주례 선생님은 15만 원 주고 제가 모셨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양아들로 계시는 백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부부간에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상처 주는 말은 서로 하지 마라. 절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근데 아까 그 말씀이 아까 유태 박사님 말씀처럼 나한테도 이롭고 상대방한테 이롭냐 그 말하고 저는 약간 일맥상통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특히 다른 사람한테 몰라도 와이프 또 내 가족은 평생 내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들이요 집에 가서 와이프를 내 영업 대상자라고 한번 생각하고 해줘 보세요. 그럼 진짜 잘해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우!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아까 다시 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웨딩 사업 한 번도 해보신 적도 없고 그냥 두 분이 잘만 살아오신 경험만 있는 거였잖아요. 이제 좋은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로 하셨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웨딩 사업을 처음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던 건 아니었고요. 경험이 있었던 것을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서 그 경험을 끌고 와서 시작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래서 경험은 언제 쌓으신 거예요? 그 경험을? 그러니까 웨딩 일을 맨 처음에는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와이프가 다른 직장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경험하던 걸 내가 옆에서 봤던 거였고 근데 사모님이 웨딩 쪽으로. 웨딩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던 하던 거예요? 것을 보고
내가 인생에서 뭔가 힘든 시점에서 네. 새롭게 내가 경험을 해야 새로운 걸 시작해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고 제 이름이 장사상 빼어날 숫자예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겠다. 진짜 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불행을 대비해서의 그런 상품이 아니자 행복을 파는 상품을 네. 해보자라고 하면서 네. 이 웨딩 사업을 드레스 사업을 네. 하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배웠던 세일즈 기법, 네, 네. 이뭐 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 마케팅 그러니까요. 기법을 해서 웨딩 드레스 샵에다가 플러스 오피스 기능을 사무실 기능을 집어넣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되게 웨딩 드레스 샵 보면은 1층, 2층 쇼윈도가 있는 맞아요. 데서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6층에서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창업비가 너무 적으니까 뭐 6층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쇼윈도 남들이 있는 지나 데. 왔다 갔다 네. 하다가도 보게 되는 네. 게 거긴데. 근데 6층이라 안 보이죠. 네. 그런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마케팅이 따라줘야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영업 세일즈 했던 그 마케팅을 웨딩 드레스 샵에 접목을 해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하셨던 게 그게 주요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엔 그렇게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만.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이거 좀 흥미진진해지죠. 아니, 영업을 하셨던 분이 지금 웨딩드레스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걸 접목하셨길래 6층에다가 웨딩드레스 샵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실까요? 잠시 후 2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